안녕하세요 부인남님. 서판교역에 공사 중인 서판교 산운마을을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시냐고 물어보면 전 항상 좋다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서판교라는 거를 좀 이성적으로 보면요, 서판교는 저는 좋은 동네는 맞습니다. 왜냐면 판교인데 판교인데 거기보다 안 좋은 동네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나쁜 나라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고요, 저게 문제고요, 막 이런 얘기 막 하실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에 속하나요, 나쁜 나라에 속하나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그래도 좋은 나라에 속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에 속하나요, 나쁜 나라에 속하나요? 라고 얘기하면은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나라, 많이 좋은 나라 아닌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혹시 동남아시아, 제가 동남아시아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동남아시아 국적을 받고 싶으세요? 한국 국적을 받고 싶으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한국 국적을 선택하실 겁니다. 아니면 혹시 조금만 더 위쪽에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기서 태어나고 싶으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100이면 100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하실 거예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나쁘다 얘기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엄청 살기 좋은 나라고요. 엄청 치안도 좋고 장점이 너무나 많은 나라고요.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한 70억 명 정도는 한국에 태어나서 참 부럽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라는 거는 되게 좋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판교를 얘기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판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서판교가 나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보세요. 서판교가 어떻게 나쁩니까? 나쁠 수는 없죠. 투자적으로 봤을 때 서판교보다 같은 돈으로 더 뭔가 사람들의 선호도 이런 것들이 높은 지역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부터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서판교 너무 좋은 동네죠. 너무 좋고 거기서 사는 것도 대다수의 한국인들한테는 워너비인 수준인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돈이면 거기도 싸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돈으로 다른 곳은 없나? 라고 판단할 때는 이제 대체제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렇게 좀 의미를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판교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 경기 남부권이나 강남 접근성은 약간 조금 그런데 어쨌든 경기 남부 쪽에서 사시면서 어느 정도 좀 조용한 동네에서 살고 자연도 좀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이 살기 너무 좋죠. 근데 나는 복작복작한 게 좋아, 나는 매연이 좋아,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많아요. 이 복잡한 도시가 너무 좋고 자동차 빵빵거리는 그 경적 소리랑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 왜냐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얻는 장점도 많거든요. 주변에 인프라가 바글바글하고 대중교통이 밀리긴 하지만 막히긴 하지만 그런 곳에서 살면서 오는 그 장점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한테는 서판교는 좀 대안이 되지는 않는 경우도 있어서 약간 취향을 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좋아한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미세먼지 자체를 좋아한다기보다는 미세먼지가 있는 이런 그 대도시에서 사는 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강릉 같은 데 가가지고 속초 같은 데 가서 바닷가에 살고 싶어요 라는 분도 있지만 거기는 그냥 여행 정도로 가고요, 저는 그냥 도시에서 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저는 무조건 도시가 좋아요. 네, 도시에서 사는 게 좋으니까 우리가 이러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취득가 대비 6천이 떨어져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둔산동에 자산 2억 5천으로 40평 실거주를 할지, 실거주를 그대로 하면서 마통 5천을 더해가지고 2억에 갭 투자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대전은 아직 그래도 좀 공급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취득한 거 대비 6천이 떨어졌는데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는 그건 내 입장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사러 오는 사람은 내가 6천을 싸게 파는지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러 오는 사람은 지금 이 가격으로 다른 대안들과 비교했을 때 제일 베스트면 사는 거고요. 베스트가 아니면 안 사는 것 뿐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산 가격에서 6천이나 깎아서 파는데 왜 안 사? 라고 생각하는 순간 집을 팔기가 어렵고요. 매수하러 오는 사람한테 이 가격이면 과연 이 사람한테는 베스트인 가격일까? 베스트인 물건일까? 라고 고민을 해보면 그때부터는 좀 팔 수가 있습니다. 그 이하로 팔진 못하겠어요 라는 게 나의 생각이면 이제 또 거래가 안 되겠지만, 매수를 하게 하는, 그러니까 내가 팔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격을 낮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을 낮춰서 팔지 아니면 가격을 안 낮추고도 팔 수 있을지, 이게 제일 고민이실 텐데 대부분은 가격 때문에 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안 낮추면서
여러 가지 강의나 이런 데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뭐 어떤 분은 뭐 그런 것도 있잖아. 뭐 앞에 신발장에다가 그 신발장에 뭐 향수를 뿌리세요. 뭐 이런 분도 있고 뭐 조명에 뭐 전구를 가세요. 뭐 이런 강의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안 팔릴 집이 팔리는 게 쉽진 않아요. 쉽진 않고 대부분 그런 정도는 가격은 충분히 낮춰놓은 상태에서 1등이냐 2등이냐 요걸 고민할 때 그걸 고민할 때 정도에 먹히는 거지. 이 가격만 봤을 때 막 270등이야. 앞에 방향제 놓고 뭐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조명을 뭐 이렇게 전구를 바꿨어요. 뭐 냄새가 좋게 막 해놨어. 뭐 그렇다고 해서 280등인 물건을 갑자기 사러 오는 사람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격 문제라는 거죠. 대전에서 지금 뭐 갭 투자 뭐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큰 틀에서 수도권 서울이 아닌 뭐 광역시나 아니면 뭐 지방에 계신 분들은 뭔가 다주택을 하신다기보다는 현재 버전에서는 그 동네에서 내가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동네의 어떤 물건을 확보하고 있는 게 저는 맞다고는 봅니다. 물론 내게 안 팔려서 못 가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새로 지금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방일수록 오히려 약간 좀 무리하는 느낌의 그 정도의 금액대로 좀 좋은 걸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좋다는 게 뭐 학군이 뭐 유독 뛰어나든 아니면 뭐 다른 거는 괜찮은데 뭐 유독 신축이든 하여간 장점이 되게 강력한 거. 아무것도 없는 진짜 논밭에다가 뭐 신축 하나 지어놓은 거 보고 신축이라서 가요. 이런 거 말고요. 그 지역 사람들의 막 워너비 동네 있잖아. 워너비 아파트. 이런 거를 가지고 있어야 그나마 지금은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방은 지금 많이 이렇게 위축돼 있고 가격이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어찌 보면은 지방에 실거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갈아타기 좋죠. 그러니까 갈아타기는 잘 안 되지. 안 팔리니까. 매수하기 좋죠. 매수해서 좋은 물건 사놓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 지역에서 계속 상위 경쟁력을 유지하는 주택을 보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구축이나 뭐 재건축은 뭐 안 될 만한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뭔가 나중에 좀 분위기 좋아지면 뭐 팔게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전이면 대전에 제일 선호하는 아파트 있잖아요. 그 위쪽에 뭐 신축들 가든지 아니면 그 청사 있는데 있잖아요. 다 대장 아파트들 있잖아요. 학군 제일 좋은데 그런 거를 확보하고 있는 게 그나마 낫다고 봅니다. 다주택 서울은 풀면 안 돼요. 다 서울로 모이는데 1주택자를 하라고 똘똘한 한 채를 하라고 하니까 서울로 가는 겁니다. 다주택 규제를 풀면 서울로 안 오죠. 다주택 규제를 풀면은 서울로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서울로 오는데 다주택 규제를 풀면 사람들이 서울로 더 와가지고 두 채, 세 채 살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저도 이해는 되지만 실제 투자의 어떤 메커니즘을 보면은 다주택 규제를 하니까 서울로 오는 거고요. 다주택 규제를 풀면 서울로도 오지만 지방으로도 가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주택 규제는 일방통행이에요. 서울 일방통행으로 가는 길이고 다주택 규제를 풀면 이제 양방통행이 되는 거죠. 양방통행. 지방에서 있는 분들도 그래 다주택 규제를 한다고? 자 그러면 서울에서도 내려오는 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서울에서도 내려오는 돈이 있으면 지방에 있는 분들도 내가 올라가야지만 되는 일방통행이 아니니까 조금 기다려볼까? 라고 하면서 지방에 온기가 도는 것들을 보면 생각보다 지방에서 서울로 안 오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지방에 계신 분들이라고 평생 전월세 살면서 서울의 수도권에 한 채 사놓고 갭 투자해야지 라는 게 마땅히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뭔가 어느 순간 모든 지방에 있는 분들이 원래부터 그랬다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4년 전, 5년 전만 하더라도 지방에서 이렇게 서울 쏠림 현상이 지금만큼 심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10년 전까지는요. 10년 전까지는 서울엔 집 사면 망한다고 하면서 지방에 집을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시절이었고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방이라고 해가지고 부동산 투자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투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닌데 이게 하도 지금 똘똘한 한 채 전략으로 하라고 정책이 지금 들이미는 지가 좀 오래됐어요. 한 7년 됐단 말이죠. 법이 안 바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똘똘한 한 채 정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 서울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서울에 미리 좋은 아파트를 사놓은 사람들은 지금 웃고 있고, 서울에 좋은 아파트를 못 샀던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받고 있고, 이런 상황으로 지금 몇 년째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 규제를 풀면 서울이 더 올라가요 라고 생각하는 거는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다주택 규제를 풀어야 지방으로 가겠죠. 서울에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도 야 여기다가 지금 예를 들어 뭐 반포에 70억을 주고 저걸 사? 야 그러면 차라리 부산이나 울산에 가서 한 4-5채 사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저긴 지금 엄청 싸던데? 전세랑 막 매매가 막 붙던데? 야, 저거 사가지고 그냥 세금 조금 내더라도 어차피 세금 중과가 안 되니까. 그러면은 저기 가서 사놓는 게 훨씬 더 이득인데? 여긴 너무 비싸고 저기는 상대적으로 싸니까. 라고 생각하면 가던 돈들이 이제 밑으로 다시 내려가겠죠. 이런 일들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지방에 폭등장을 만들었었고요. 서울은 아주 그냥 피바다가 일어났던 그게 고작 13, 14년 전 얘기입니다. 13, 14년 전만 해도 그때도 부산에 인구 준다 해가지고 지방 망했다라고 할 때였어요. 10년 전에는 뭐 부산이 인구가 늘었을 것 같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지금 더 가속화될 뿐이지 그때도 없었어요. 인구가 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지방 큰일 났다 망한다 할 때였는데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서울이 무너지니까 다주택 규제를 풀었고 다주택 규제를 푸니까 그 눌려있던 2006년, 7년, 8년 해가지고 버블7 하면서 서울만 막 미친듯이 끌어올리던 그 다주택 규제가 풀려버리는 순간 사람들이 다 지방으로 가버린 거야. 그 전 한 6, 7년 동안 지방이 계속 눌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은 너무 싸고 서울은 너무 비쌌다는 거를 규제가 풀리면서 사람들이 안 거죠. 야, 절로 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지방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울이 더 많이 빠진 것도 있고요. 서울이 막 미분양 나기 시작하고, 지방은 집이 부족해가지고 전세가 막 폭등하고, 막 그랬던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규제를 통해가지고 인위적으로 한쪽으로 막 돈을 몰잖아요? 하나는 너무 과열되고, 하나는 막 붕괴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걸 또 푸니까 그 댐을 무너뜨리니까 다시 또 막 돈이 쏠리면서 한쪽은 또 막 급등하고 한쪽은 또 막 망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그 규제 기반의 어떤 투자를 막 막는 거죠. 수요를 막아버리는 정책을 하는 거는 더 큰 피해를 이제 부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에서 지금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답이 안 나오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뭐 100억짜리 아파트, 뭐 200억짜리 아파트가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가 좋아져야지 아파트, 토지, 상가, 공장 거래도 많아지겠죠? 토지랑 뭐 상가, 공장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거주, 어떤 의식주 같은 이제 필수제는 아니고 상업용에 가까운 거죠.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류창고 같은 게 뭐 돈이 된다라고 하는 거의 어떤 기본 전제는 물류창고가 그 자체로 돈이 되는 게 아니라 물류가 많아지기 때문에, 많아지니까 창고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창고 수요가 늘어나서 창고 임대료가 늘어날 것이고, 창고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창고의 가치가 비싸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뭐 상승 뭐 여러 가지 뭐 경기 호황 이런 것들 다 고려하면은 물류 창고 투자가 유망해. 뭐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더 경기에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겠죠. 이 부동산, 특히 이제 주택은 조금 다릅니다. 주택은 경기가 안 좋아도 가격이 오르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경기가 안 좋았던 코로나 때 경기 진짜 안 좋았잖아요. 뭐 역성장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집값 안 빠졌습니다. 코로나 때 집값 안 빠지고, 그 코로나 때 2020년 3월 막 이때 완전 주가 막 폭락할 때 있잖아요. 1400까지 찍고 막 폭락할 때도 강남은 평온했어요. 강남뿐만 아니라 웬만한 동네들 다 평온했거든요.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부동산만 보면. 왜냐면 부동산 쪽은 경기가 막 그렇게 급락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다 집을 팔고 텐트로 가고 막 노숙하고 다리 밑에서 살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워낙 느릿느릿한 투자처란 말이에요. 특히 주택은. 거기다가 여기서 바로 이자를 막 낮춰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돈을 막 푸네? 라고 하면서 이제 집 사기 더 좋아지는 그런 구간으로 가고, 전세를 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전세 대출 이자가 엄청나게 싸지고, 그러면 내가 원래는 5억짜리 집에 전세 살기도 힘들었는데 갑자기 7억짜리 전세를 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세가 막 올라가고 이러면서 오히려 경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택 시장은 또 막 엄청나게 막 올라가고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약간 좀 다르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